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7 비자 점수제 거주 비자죠. F7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제 사업 소득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제가 출입국 정책본부를 통해서 받은 내용들 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는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F7 비자는 아시겠지만 점수제 거주 이제 비자인 거는 다 아시죠? F7 비자는 이제 점수제 거주 비자입니다. 네. 이제 점수제 거주 비자가 이전에는 그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 2011년부터 이제 고시를 통해서 점수제가 이제 시행이 된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되어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기는 힘들었어요. 다만 구글의 검색 과정에서 2011년도에 발행한 그 F7의 점수제에 관련되어 있는 그 고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 시초가 2011년부터 아마 시작된 건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후에 여러 번의 이제 그 개정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F7 비자가 이제 어, 2016년이죠. 16년 여름에 이제 그 D27이라고 그 유학생들 중에서 이제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오신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이제 한국에 입학하신 분들이 이제 학습 연계라는 이제 이 비자를 뭐 본국에서 받고 들어올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에서 학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학습 연계 비자가 생기고 나서 이제 뭐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죠. 그때 일학습 연계 비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점수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 이제 F7 비자의 이제 카테고리 안에서 좀 바뀐 이제 대표적인 거가 이제 그 2020년 이전하고 그다음에 2020년 이후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 2020년 이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2020년 1월 2일부터 시작된 거, 그다음에 이제 2020년 이후가 이제 일반적으로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2020년 이제 12월 1일 이제 이렇게 크게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2020년도 12월 1일까지는 뭐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어요. 예, 점수제 산정 가운데서 그 이제 일학습 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학, 이제 국내 GKS라고 그러죠. GKS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전문 학사, 그다음에 학사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 석사, 이제 이런 박사가 있었을 때, 이 점수가 이제 국내 대학은 졸업하신 분들이 추가 점수가 좀 주어졌었어요. 그때 박사가 아마 7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GKS,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10점이 주어져서, 굉장히 좀 혜택을 좀 받게끔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쭉 진행해 오다가 이제 2020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게 이제 시스템이 좀 이제 소득에 이제 중점을 둔 점수제 거주 비자가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출입국 관리법 이제 시행령에 23조가 있습니다. 23조 2항이 이제 항목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취업 활동에 대해서 이제 각
비자 코드군마다 이제 활동하는 이제 범위를 이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취업 활동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이제 취업 활동, 그래서 이제 이 취업 활동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뭐 특별하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18년도부터 이제 23조 2항의 취업 활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행령 그 이제 별표 1에 2 이게 이제 장기 체류 비자거든요. 여기에 이제 거주가 F2고 이게 이제 자목이 있어요. 자목이. 여기 자목이 이제 F27 비자인 거고요. 이 F7 비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정확하게 취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자체가 지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 12월 1일 이전에는 그냥 이게 취업 활동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로 그냥 일선 출입국에서도 사업 이게 이제 영리 활동인데 플러스 그 다음에 취업 이렇게 이제 다 가능하게끔 이제 출국에서 연장할 때도 이렇게 인정이 됐다가 지금 2020년 12월 1일 이후로 좀 문제가 좀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이제 좀 특이할 점은 첫 번째로 이전에 이제 이 비자들은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있나 한번 봐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이제 이전에는 이제 이 소득 부분을 이제 연장할 때 산정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예, 그때는 이제 됐었지만 2020년도 1월 2일 이후로는 이제 연장할 때 이제 80점을 꼭 넘어라 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게 이제 계속 유지해 온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자가 F7 비자의 배우자 F71 할 때는 동시에 신청해라. 신청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F7 비자를 받고 배우자 F71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20년 1월 2일부터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제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이코리에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어떤 근거로 나와 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3조 2항에 나와 있는 그 취업 활동에 대해서 이 자목 F7에 대해서는 원래는 취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부 이제 정부기관의 질의에서도 사업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이제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크게는 문제 안 됐어요. 뭐 연장할 때 되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F71 있었을 때 이거는 GNI 한배 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2020년 12월 1일 이후로는 이제 특성이 좀 바뀌었죠. 원래는 이제 이전에 2020년 12월 1일 이전에는 국내 석사학위 이상자는 바로 신청이 가능했고 다만 E7 조건을 구비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자군들 있죠. E1부터 뭐 E7이라든가 1년이 지나면 된다. 예,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서 E7-4 비자가 제외가 됩니다. 이전에는 이 비자에서 12월 1일 이전에는 E7-4 비자가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근데 E7-4 비자가 제외되면서 많은 외국인 이제 근로자 E9에서 비자를 변경하시잖아요. 그 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이제 없어졌죠. 왜냐하면 F299도 좀 어렵게 됐어요. GNI가 전년도 소득 1.5배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E7-4 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전에는 F7이었는데 점수만 맞추면 되니까 그거 이제 불가능하게 됐죠. 두 번째는 이제 크게 보자면은 점수에 관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런 뭐 세븐 비자라든가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전년도 소득이 이제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80점 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사에 하시는 분들은 취직이 되면 근로계약서, 계약서 자체로 소득을 산정하겠다, 점수 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석사하고 D10 포함해서 이제 3년이 넘으면 E7 조건을 구비하고 80점 넘으면 신청이 가능했다. 뭐 요거는 크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2020년 12월 1일 기점으로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전에 이제 F2-7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진짜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도 했어요. 근데 일이라는 건 이제 정확하게 취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행령 23조 2항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좀 암암리에 출입국에서 좀 허용을 해줬던 상황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연장할 때 소득은 어떻게 했어? 소득. 지금은 어차피 2020년 12월이니까 그 전에 연장을 했겠죠. 2021년에 연장 조건이 보면 첫 번째로 80점은 무조건 넘어야 된다. 다만 이제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75점 이상이면 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F2-7 룰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이후에 80점을 받고 75점이 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80점 이상으로 이제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제 연장 조건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소득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소득이 점수 산정에 엄청 큰 이제 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1억 원 이상이면 10점이었는데요. 지금은 기본급하고 해서 3천만 원까지가 10점이에요. 그래서 맥스로 60점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이면 맥스로 60점이기 때문에 엄청 차이 나죠. 예,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른 쪽의 비중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시스템은 소득의 중점을 굉장히 많이 뒀죠. 80점 중에서 정말 뭐 10점을 받지 못하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21년도에 연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전에 원래는 시행령에 나오기로 이제 취업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출입국이나 나머지 뭐 기관에서도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12월 1일 이전에 연장할 때도 사업소득으로 점수 산정하는 거 전부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21년부터 이제 연장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올해 이제 3월부터 왜냐하면은 이제 비자가 끝난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연장을 해줬던 상황이 있어요. 2월 달에 3월 이후로 이제 연장하러 갔더니 사업 왜 했냐? 사업 소득이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D8이나 D9에서 가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수를 통해서 사업을 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출입국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못 한다. 근데 왜 사업을 했느냐? 추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자 연장이 안 되고 F2-7 비자가 연장이 안 되면서 이제 D10 비자 당연히도 이걸 열어놨죠. D10 비자나 또는 이전에 일했던 뭐 E7이라든가 뭐 2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정책본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정책본부에 이제 질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2월 달에 했을 때는 이제 검토 중.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8월 달인가요? 이게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답변 올 때 연장 한 번 연장이 됐죠. 예, 한 번 연장됐고 한 달 넘어야 돼요. 이것도 한 번 연장되고 이제 최근에 받아서 제가 이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저는 이제 F7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제 정책본부에서는 F2 코즈 비자 전체에 대해서 답변을 줬습니다. 답변 내용 이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해하는 이제 부분은 거주 F2 자격의 사업 소득을 체류 기간 연장 및 자격 변경 심사 시 소득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거죠. 소득으로 인정할 것이냐, 사업 소득, 사업에 관련된 거를. 그랬더니 답변이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이 상태에는 취업 활동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법령상 보면 원래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영리가. 근데 좀 받아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되기 전, 시행령이겠죠, 시행령. 시행령이 이제 개정 전까지는 사업 소득도 소득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답변 내용이 왔기 때문에 공유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올해 여기에 됐던 사람들이 좀 억울하겠죠. 요 답변을 받은 지가 제가 답변 받았기가 이제 그 이번 주 화요일 날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사람들은 뭐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요때 제가 이제 받았고 이제 이 이후로 아마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에 이제 해당 지침이 내려가서 소득을 다 인정해라.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연장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돼 있지. 이게는 소급은 제가 볼 때는 소급은 안 됩니다. 예, 소급은 안 돼요. 해석에 대한 부분이 해석이 됐으니까 이 소급에 만약 하게 되면 정말로 난리가 납니다. 소급은 일반적으로 해석 자체가 뭐 이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사람들이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연이 생긴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추측합니다. 이건 추측이고요.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확인해야 되겠지만 입법 예고를 통해서 이제 아마 자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입법 예고를 하고 나서 이제 공청회나 이제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표하고 이제 봉표다 증시에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겠죠.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F7의 한도 내에서는 좀 포함시킬 여지가 있지 않겠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왜냐하면 이 개정 전이란 얘기는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뭐 개정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개정 전이란 얘기는 취업 활동의 범위에 영리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여쭤보신 부분은 그러면은 지금 내가 F7 가지고 있는데 사업하면 되느냐? 사업할 수 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관련된 소득이 내년 7월 이후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법령이 바뀌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봐서 제가 답변 드리기로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된다. 이 부분까지는 내가 확인이 된 거니까. 하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도 된다. 그런 부분도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 라는 얘기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글자가 없어요.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부는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기 전까지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 자격 변경 등 민원 처리 시 거주 F2 자격자의 사업 소득 등을 소득 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사업할 수 있다면 사업을 할 수 있고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얘기했겠지만 소득은 인정된다. 왜? 전년도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전년도에 하는 거는 경과 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 전년도에 일했던 사업으로 얻었던 소득은 인정하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여러분의 구독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거, 예, 그 부분들 인정을 해주시고, F7 비자, 지금 전년도 사업소득 인정, but, 그러나 사업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예, 구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제가 강의 만들고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유튜브 통해서 지금 1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제 뭐 한 달에 몇 명 이상의 동영상 강의하고 몇백 불 정도가 되어 있지만 뭐 받는 신청이 잘못됐는지, 예. 그렇지만 저는 계속합니다. 예, 시간이 주어진다면 좀 더 알리는 일에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디자인 코리아 장현덕 한명인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감사합니다.